안녕하세요, 조커스마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패널을 배워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은 쉽게 생각해서 영상을 시간 순으로 배치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내부, 외부 소스, 그리고 음악을 합쳐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제가 열어줄 건데요. 보시면은 시퀀스가 없다고 써있죠. 그래서 저희가 배운 대로 시퀀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드래그를 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퀀스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열리게 되고, 오른쪽 위에 저번에 배웠던 프로그램 모니터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타임라인 인터페이스에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줄이 있는데, 이거를 재생 헤드, 영어로는 플레이 헤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머리 플레이 헤드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시간대가 바뀌면서 그 시간대에 맞는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눈금자 가죽은 쭉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타임라인 확대할 때는 밑에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슬라이드 바, 이 원을 잡고 오른쪽으로 쭉 여시면은 축소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시간이 더 미세하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는 한 칸들이 바로 한 프레임씩을 의미하는 겁니다. 드래그 말고 방향키로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시분초인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더 작은 단위인 이 프레임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읽을 때는 보시면 현재 9초하고도 12번째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퀀스를 잠깐 확인해 보면은 약 30프레임인데요. 이 얘기는 1초에 30장의 사진, 30장의 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쭉 이동하면은 29번째까지 프레임이 나오고, 그 다음 프레임이 숫자가 30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10초로 넘어가는 거죠. 10초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편집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시간, 10분초 프레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그냥 프레임도 있는데 10분초가 나오지 않고 그냥 프레임으로만 표시되는 거예요. 몇 번째 프레임인지.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시간으로 돌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 코드가.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간 기준은 24, 25, 3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12프레임을 한번 골라볼게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프레임 속도인데 12프레임을 고르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보시면 갑자기 프레임으로 바뀌었죠. 우클릭을 해봐도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프레임 속도는 시간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로 움직이기 가능하고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8초 20프레임째인데 3초하고도 5프레임째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3을 쓰고 온점을 찍고 5를 누르시면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은 3초하고 5프레임째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숫자를 치시면 된다. 그리고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가지고 확대 축소하는 거 말고도 위에 보시면은 위에 넘버패드 0번 옆에 백이랑 는이 있죠. 는을 클릭하시면 확대가 되고, 백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하나를 더 아셔야 돼요. 어떤 키냐면은 바로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 영상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끝에 불러왔는데, 제가 타임라인에게 확대해서 편집을 끝냈어요. 여기서 편집이 끝났다 싶어서 영상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뽑으면은 영상이 쭉 뽑히다가 여기서 검은색 화면이 나오다가 마지막 끝에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슬래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확대가 되어 있을 때 백슬래시를 한번 누르면 현재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전부 다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다시 누르면은 마지막으로 확대 혹은 축소했던 사이즈로 돌아가게 돼요. 이 키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빼기, 그다음에 는, 백슬래시, 세 가지 키는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키입니다. 이번엔 제가 오디오도 준비했는데요. 오디오는 A1부터 시작하는 오디오 트랙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방금 알려드렸듯이 비디오의 최소 단위는 프레임인데, 제가 확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칸이 한 프레임인데, 오디오도 최소 단위가 한 프레임일까요? 사실 이 한 프레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오디오 정보가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세밀하게 편집을 하고 싶어도 현재 지금 방향키던 마우스던 움직여도 한 프레임씩 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게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위에 보시면은 이 시간 코드 뷰에서 마우스를 우클릭 해주시면은 자, 오디오 시간 단위 표시 쇼 오디오 타임 유닛이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 프레임이었던 데가 소수점 5자리로 지금 바뀝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대 단축키인 는 키를 계속 눌러주시면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아주 세밀하게 오디오가 편집이 가능하신 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보다 더 큰 범위를 편집할 수 있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보이시죠? 한 프레임 단위가 아니고 아주 적은 단위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방향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방향키를 움직여도 조금 더 세밀하게 편집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위로 그냥 프레임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편집하시다가 오디오 편집을 하실 때는 이 오디오 시간 단위 표시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트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는 비디오 트랙, V1부터 시작하는 비디오 트랙과 그 다음에 A1부터 시작하는 오디오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임라인 확대 축소한 것처럼 트랙도 확대 축소 가능한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자, 이 원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비디오 트랙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축소되고 확대되고 드래그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원을 잡고 움직이시면은 트랙 높이가 달라져서 파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축키가 있는데요. 전체 트랙을 한 번에 최소화 시키시고 싶으시면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빼기 키, 아까 타임라인으로 축소했던 빼기 키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든 트랙이 한 번에 최소화가 되고요. 다시 한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부등호 는 키를 누르시면은 최대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고, 일정 트랙을 조그맣게 키우시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V1 트랙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트랙이 올라갑니다. 오디오 트랙도 A1 트랙을 올리시고 싶으시면 A1 트랙을 더블 클릭 해주세요. 좀 더 키우고 싶으실 때는 그냥 이 빈 공간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한 트랙만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단축키나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트랙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지금 이제 비디오 트랙을 쭉 올려볼 건데요. 영상의 앞에만 지금 영상의 썸네일이 나오죠. 이렇게 썸네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위에 보시면 시퀀스 이름 옆에 3선이 있어요. 3선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비디오 헤드 축소판이라고 잡혀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비디오 헤드 썸네일 잡혀있을 텐데, 만약에 비디오 헤드 및 테일 축소판 이제 테일을 고르시면은 앞뒤로 영상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영상과 시작과 끝에 이렇게 영상이 정보가 보이게 되고, 이 세 번째 연속 비디오 컨티뉴스 비디오 썸네일을 고르시면은 영상의 모든 정보가 보이게 되고, 아주 크게 확대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좀 긴 영상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디 어떤 영상이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새로운 영상을 제가 V2 트랙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3초라는 시간에 영상이 2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샌드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자, 우리가 샌드위치 바로 위에서 쳐다보면은 맨 위에 당연히 빵이 보일 거고, 그 밑에 다양한 재료가 있을 텐데 빵밖에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V2에 V1 트랙에 있는 영상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 영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밑에 트랙이 안 보이겠죠. 자, 이 눈 아이콘 트랙 출력 켜기 끄기 아이콘인데요. 이거를 끄시면은 V2 영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V1 트랙에 있는 영상이 보이게 되겠죠. 자, 오디오도 한번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오디오 트랙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 볼 건데, 자, 오디오 트랙을 확대하면은 보시면은 2개의 파원이 나오는데, 음악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왼쪽 채널, 음악이 왼쪽, 오른쪽이 한 트랙에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그 가운데 선이 하나 보일 텐데 이게 바로 데시벨 선이에요. 데시벨 선. 여기 데시벨을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드래그로 조정할 수 있고, 단축키도 있어요. 단축키는 대괄호를 왼쪽 대괄호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시벨이 적어지고, 오른쪽과 누르시면은 커지게 됩니다. 이 단축키도 알고 계시면 편할 거고요. 자, 오디오 트랙에서는 이 세 가지 아이콘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디오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2개, 3개를 각각의 다른 트랙으로 넣었습니다. 자, 근데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 트랙의 차이점은, 비디오 트랙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높은 트랙에 있는 영상이 먼저 보이게 되지만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세 개의 음악을 동시에 재생하면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마크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M은 뮤트, 음소거입니다. 자, 음악을 틀기 전에 제가 A1이랑 A2를 한번 뮤트 시켜서 음소거 시켜서 음악을 들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A3만 들리겠죠. 옆에 있는 S는 뭐냐? 제가 이번에는 뮤트를 다 끄고 A2 트랙의 이 S, 솔로 트랙을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트랙의 음악이 있어도 이 솔로 트랙의 음악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A1과 A3를 뮤트하지 않아도 A2 트랙만 제가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A2 음악만 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트랙을 동시에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A2 트랙을 솔로 트랙 활성화한 거나 A1과 A3를 뮤트 시킨 거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 뮤트와 솔로 트랙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음성 더빙인데, 자, 환경 설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집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오디오 하드웨어. 여러분이 지금 다 이어폰이나 스피커가 있으실 텐데요. 저처럼 이렇게 현재 마이크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은 입력에서, 인풋에서 마이크를 고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잡혀 있으시다면은 아마 요 마이크 더빙 아이콘이 아마 살아 있으실 거예요. 자, 트랙을 다 지워주고 A1에 제가 녹음을 할 건데요. 자, 음성 더빙기로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3초 카운팅이 나옵니다. 끝나면은 자,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야매강좌의 조커스만입니다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야매강좌의 조커스만입니다. 자, 여러분도 만약에 마이크가 있으시면은 더빙 하시면은 굳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녹음해서 가져오지 않고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도 나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트랙을 설명하고 있는데 A1부터 A3까지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자, 프리미어 프로 장점이 바로 트랙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트랙을 좀 늘리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만약에 V4 트랙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을 드래그를 하시면은 트랙이 더 생깁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A4 같은 경우는 밑에 내리시면 A4가 생기겠죠. 혹은 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 주시고, 자, 트랙 추가 하시면 하나씩 생기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우클릭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트랙 추가, 영어로는 edit tracks S가 붙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러 개의 트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 10개, 오디오 트랙 5개 더,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어디를 기점으로 몇 개 더 만들겠다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10개와 5개만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비디오는 V15, 그 다음에 오디오는 A9까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영상 위에 뭐 자막이나 뭐 레이어나 PNG 파일이나 다양하게 쭉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트랙을, 멀티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프리미어의 장점이고,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셔서 트랙 삭제 누르셔서, 만약에 빈 곳, 안 쓰는 트랙을 삭제하고 싶으시면은 이 선택에서 일정 트랙 혹은 빈 트랙을 고르신 다음에 삭제 버튼 누르시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안 쓰는 트랙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BGM을 넣는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배울 컷 편집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편집이 안 되게 하려면은 잠궈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그는 아이콘 있죠? 그래서 트랙 잠금 끄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을 원하시지 않는 트랙은 이렇게 잠글 수가 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도 잠그면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다른 트랙은 잠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고 그냥 드래그로 영상의 위치나 음악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이콘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타임라인의 스냅, 이 아이콘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냅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자, 영상을 드래그를 쭉 합니다. 영상을 쭉 드래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서리에 딱 붙게 됩니다. 모서리에 붙죠. 그리고 이 플레이드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끄면은 단축키는 S예요. S키를 누르시면은 이게 활성화되고 비활성화 되는데, 이거 끄시면은 붙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편집할 때 딱딱 붙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이렇게 추가시킬 때 굉장히 편한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시간이나 트랙을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왼쪽에 붙어있는 툴, 타임라인에서 이용하는 툴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미처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던 키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